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그린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과 함께 시네마포드를 켜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에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완성된 파일은 여러분들한테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지난번 수업을 할 땐 저희가 배포를 위해서 무료 소스로만 씬 파일을 제작하다 보니 아무래도 예제 퀄리티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만큼은 저희가 실제 실무에서 진행하듯이 무료 소스와 유료 소스를 모두 활용하여 아웃풋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고, 대신 여러분들한테 이 WAI 예제를 만드는 모든 제작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서 여러분들이 이 씬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더 포커싱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만의 씬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실습과 과제용 파일을 제공해 드리고,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직접 한번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과제에 도전함으로써 여러분들만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울 주요 내용은 복잡한 씬을 위한 정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씬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본적인 세팅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불러오는 에셋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정리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저희가 그 수많은 에셋들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스턴스를 활용하여 씬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동시에 인스턴스들의 레이어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플레이스 툴이라고 아주 유용한 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만들 오브젝트들이 이런 테이블 위에도 배치될 것이고 선반 위에도 배치될 건데, 그럴 때 오브젝트를 표면에 맞춰서 바로 자동 정렬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제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폴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네마4D에서 튜토리얼 버전 001을 클릭해 보시면 이와 같은 파일이 열립니다. 그럼 저도 똑같이 이 튜토리얼 001 파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프리퍼런스 설정을 해야 됩니다. 왼쪽 위에 있는 에딧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프리퍼런시스를 들어가서 인터페이스에 있는 인서트 오브젝트와 페이스트 오브젝트를 모두 넥스트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거나 제가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붙여 넣을 때 이 오브젝트 창에서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선택한 마지막 오브젝트에 다음에 생성되게 하거나 붙여 넣어도 다음에 붙여 넣게 하는 기능입니다. 만약에 이곳이 디폴트인 탑으로 되어 있으면 오브젝트가 굉장히 길어졌을 때는 새로 만든 오브젝트가 제일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럴 때는 다시 찾아서 이곳에 옮기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곳을 넥스트로 설정하고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설정해야 될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에 들어가서 카메라 모드를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뷰포트에서 내비게이트를 할 때 선택한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카메라가 움직이면 작업하기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곳을 오브젝트로 설정하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제 프리퍼런스 설정이 끝났으면 뷰포트 설정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에서 New View 패널을 클릭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창에 뷰 패널이 생기는데, 뉴 패널의 좌측 상단에 있는 막대기 3개 쪽을 드래그해서 이 오른쪽에 갖다 대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막대가 생기는데, 이때 놔주세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윈도우 창이 이렇게 오른쪽에 배치되게 됩니다. 저는 이곳에서 F1234를 활용해서 이렇게 씬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내비게이션을 하면서 작업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저와 실습하면서 이 환경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아마 다음에 여러분들이 과제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이 처음 불러온 파일에 대해서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신 파일을 열게 되면 3개의 널 오브젝트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고, 두 번째 라이트, 세 번째 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보이지 않는 이 튜토리얼 폴더는 이 강의를 위해 제작한 거기 때문에 위에 3가지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카메라 안에는 역시 제가 미리 제작해둔 카메라가 있고, 이 카메라의 듀레이션은 80프레임부터 250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 타임라인을 드래그 해보시면 실제 저희가 완성된 거와 동일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서히 테이블 쪽으로 움직이는 간단한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폴더에는 아직 라이트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기본 옥테인 스카이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바로 오늘 제작되는 모든 파일들을 이 씬 안에 저장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씬 안에 기본적으로 3개의 널이 존재하는데 데코용으로 되어 있는 건 이 앞에 테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좌우, 앞, 아래에 있는 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에셋 폴더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불러온 에셋들을 이곳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씬 파일 오버뷰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에셋들을 불러오면서 함께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캐릭터를 불러올 텐데요. 저는 이런 씬 안에 제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불러오기 위해서 멀지 프로젝트라는 걸 자주 사용합니다. 가장 왼쪽 위에 있는 파일을 클릭해 보시면 멀지 프로젝트라고 4번째에 존재합니다. 보통 씬 파일을 열 때 오픈 프로젝트로도 여는데 이렇게 되면 새로운 탭에 열리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 씬 파일 안에 바로 불러오기 위해서 멀지 프로젝트를 자주 사용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인 만큼 그냥 클릭하기보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Ctrl Shift O를 클릭해서 단축키를 한번 활용해 보죠. Ctrl Shift O를 누르게 되면 오픈 프로젝트랑 동일한 윈도우가 뜨고 이곳에서 블로어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공드린 C4D 안에 모캡 버전 001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캡 버전 001을 불러오는 순간 캐릭터가 바로 이 정중앙에 위치되게 됩니다. 이렇게 타임라인을 움직여서 제대로 불러왔는지도 확인해 봅니다. 이 불러온 캐릭터는 바로 씬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바로 씬으로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다양한 에셋들을 불러올 텐데 실험실을 위해서 다양한 에셋을 활용하였습니다. 제가 사용한 유료 무료 에셋은 링크라는 폴더 안에 웹브라우저 링크들을 넣어놨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바로 메가스캔 퀵세일 데이터입니다. 이 브릿지를 사용하면 여러분들도 스캔된 데이터들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에픽게임즈라는 곳에서 이 사이트를 만들었고 여러분들의 에픽게임즈 계정이 있다면 이 사이트에 있는 스캔 데이터를 무료로 시네아포드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 선반 에셋을 많이 사용하였는데요. 제가 미리 다운받은 건 이렇게 다운받았다고 되어 있고 저는 보통 4K 레졸루션으로 많이 다운받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은 데이터는 바로 익스포트를 누르면 시네아포디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시네아포디를 안 불러와지는 상황이라면 여기 설정 버튼을 눌러서 익스포트 세팅을 누른 다음에 익스포트 타겟을 시네아포디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픽셀 브릿지에서 스캔된 데이터 여러 개를 다운받아서 제 씬에 활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실험실에 사용된 무료, 유료 에셋 링크들을 함께 첨부하였으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들어가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그 중에서도 빅, 미디움, 스몰 에셋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였는데요. 여러분들한테는 특별히 저희가 50% 할인 코드가 있으니 만약 이 에셋을 활용하신 분들은 할인 코드를 활용하여 구매하셔서 실습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만든 씬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씬에 최대한 다양한 에셋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씬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모니터 에셋들을 많이 구매해서 사용하였는데요. CG 트렌더 이 링크도 함께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버모션의 이 과학실 관련된 에셋도 활용하였는데요. 이 역시 링크 폴더에 제가 함께 첨부해 놨습니다. 그럼 다시 씬으로 돌아가서 제가 정리한 파일들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똑같이 멀지 프로젝트를 위해서 Ctrl Shift O를 누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구매한 자료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럼 위에서부터 하나씩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셋을 불러오게 되면 이 씬 안에 바로 이렇게 꽉 차게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보는 카메라 뷰 말고 저 오른쪽에 새로 만든 퍼스펙티브를 위한 뉴 패널을 이용해서 이 오브젝트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카메라 바깥으로 이 널을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널을 움직이고 저는 레이아웃 작업할 때는 이렇게 텍스처를 보는 게 더 불편해서 텍스처를 안 보이도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포트 오른쪽 위에 있는 오브젝트를 누르시고 매트리얼을 클릭하시면 저희가 뷰포트에서 매트리얼을 제외시키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카메라 뷰에서도 제외시키겠습니다. 옵션에 매트리얼을 클릭하면 이제 앞으로는 매트리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오브젝트들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똑같이 컨트롤 시프트 O를 누르고 빅, 미디움, 스몰 에셋도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빅, 미디움, 스몰 에셋도 일단 불러온 데이터가 굉장히 크니까 스케일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T를 눌러서 스케일을 바깥에서 드래그하여 이렇게 스케일 씬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역시도 카메라 지금 바깥으로 조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에셋들도 차례대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온 에셋들은 아까와 같은 원리로 이렇게 구석에다가 배치하고요. 킷배시 에셋들도 불러오고요. 이렇게 다양한 에셋들을 한 화면에 모두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가 바깥에 있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꺼내다가 이 카메라 보이는 앵글로 이동시켜서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이렇게 모든 에셋들을 불러왔고요. 이제 이 불러온 에셋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지금 불러온 에셋들을 모두 선택하시고 제가 만들어 놓은 씬 안에 있는 에셋 널에다가 모두 드래그해서 넣어주세요. 창을 최소화해 볼까요? 그럼 씬 안에 앞으로 저희가 제작하는 모든 오브젝트들이 저장됐는데요. 한번 열어보죠. 씬 안에는 저희가 처음에 기본으로 제공해 드렸던 벽이 있고 그 다음에 데코 파일이 있고 그 다음 에셋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에셋들을 활용할 텐데 이 에셋들을 바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에셋들을 모두 인스턴스로 변환해서 쓸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에셋 폴더에다가 모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불러온 에셋들을 실제 이 카메라 보이는 앵글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퍼스펙티브 모드에서 먼저 쓸만한 에셋들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으면 클릭해 보시고 실제로 클릭했을 때 저는 이 오브젝트의 부분이 클릭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전체를 클릭하기 위해서 이 오브젝트 창에서 키보드 S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지금 선택한 오브젝트로 바로 가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위의 오브젝트를 클릭해 보면은 전체 오브젝트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이 전체 오브젝트를 인스턴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턴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메뉴바에 있는 인스턴스 버튼을 클릭하면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제공해드린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신 분은 여기를 클릭하셔서 인스턴스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인스턴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꺼내 쓰는 것보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인스턴스를 제작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걸 클릭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면은 바로 만든 오브젝트가 방금 전에 선택한 거 아래로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프리퍼런스에서 넥스트로 선택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훨씬 편리하게 새로운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다른 모니터들도 쓸 거기 때문에 다른 모니터 역시 선택하고 인스턴스, 선택하고 인스턴스. 자, 이렇게 하면 하나씩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한 인스턴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선택하고 나서 어트리뷰트 창에 보면 오브젝트 패널에 가보시면 인스턴스 모드가 그냥 인스턴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을 렌더 인스턴스로 바꿔서 씬을 훨씬 더 가볍게 만들 건데요. 이것을 매번 이렇게 바꿔주는 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항상 인스턴스를 만들 때 렌더 인스턴스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고 렌더 인스턴스로 하고 이를 인스턴스의 디폴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에딧을 눌러서 Save as Default Preset을 누르시고 OK를 눌러주시면 이제 앞으로 인스턴스를 만들 때마다 그냥 인스턴스가 아니라 렌더 인스턴스가 체크된 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다른 오브젝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를 클릭해서 맥 모니터도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면 바로 렌더 인스턴스가 체크된 상태로 인스턴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자, 그럼 다른 것들도 한번 이렇게 렌더 인스턴스가 되는지 확인해 보죠. 네, 잘 되고 있죠? 저는 이 프랍들을 한번 이용해 보서 씬을 꾸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인스턴스를 모두 바꾸신 다음에
저희 씬으로 한번 옮겨보죠. 이렇게 만든 인스턴스들을 컨트롤 눌러서 클릭하시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고요. 이를 컨트롤 X를 눌러서 잘라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코 너를 안에다가 이 인스턴스들을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멀리 있으니까 제가 이 카메라 안쪽으로 이 오브젝트를 옮겨보도록 하죠. 카메라 안으로 카메라 쪽을 보도록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잘 불러와졌죠? 그럼 이 인스턴스들은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요거를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클릭해 보시면 원본 오브젝트가 클릭이 됩니다. 원본 오브젝트를 보기 위해서는 화면에서 S를 누르면 그 원본 오브젝트가 있는 곳으로 바로 이동이 되고 이 오브젝트 창에서 실제 원본을 보고 싶으면 S를 오브젝트 창 위에서 하면 오브젝트 쪽에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럼 다른 오브젝트들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에버모션 데이터들도 한번 인스턴스로 바꿔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똑같이 인스턴스를 클릭하고 인스턴스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금방 인스턴스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전 특히 이 모델링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 모든 모델링을 인스턴스로 바꿔서 카메라 보이는 앵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만든 인스턴스들을 모두 클릭해서 잘라내기로 컨트롤 X를 눌러서 잘라내고 아까와 같이 데코 널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도 저희가 화면에 보이는 쪽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 이렇게만 해도 꾸미는 건 조금 있다가 움직이도록 하고 일단 화면 안쪽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저희가 완성한 것처럼 조금씩 모습이 변해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는 이곳에 선반을 설치할 텐데 이 선반 모델링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반은 메가스캔에 있는 선반을 사용하였는데요. 이 선반을 인스턴스로 바꿔서 한번 똑같이 저 씬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반을 클릭하고 또 인스턴스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고요. 인스턴스도 역시 이 안으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고 근데 저희가 실제 만든 씬보다 이 선반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스케일 모드 T를 눌러 스케일 모드로 바꾸고 스케일을 바깥에서 드래그하면 줄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인스턴스들은 바로 이렇게 모델링 모드가 아니라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서 스케일을 줄여야지 됩니다. 저는 이거를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단축키로 모델 모드는 숫자 키 5번으로 해놓고 오브젝트 모드는 6번으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가 제공해준 레이아웃을 받으셨다면 5번, 6번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6번을 눌러서 스케일을 줄이고 5번을 누르면 다시 모델 모드로 이동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편하게. 모델 모드에서는 스케일이 줄어들지 않고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스케일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이 오브젝트 모드에서 스케일을 줄이면 여기 오브젝트 안에 있는 스케일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냥 모델 모드였을 때는 이 스케일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오브젝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스턴스의 경우는 항상 이렇게 오브젝트로 바꿔서 스케일을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를 제가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씬을 만들 때는 이렇게 왼쪽 선반을 만들어서 오른쪽에다가는 실제 왼쪽에 완성된 걸 그대로 가져다가 쓸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위치 확인용으로만 갖다 놓고 여러분들 나중에는 이렇게 완성된 거를 그대로 한 번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대략적인 레이아웃을 보기 위해서 일단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 불러온 인스턴스는 잘라내기를 해서 이 데코 널 안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선반을 레퍼런스로 또 오른쪽에다 배치할 거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선반에다가 다시 인스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새로 생긴 인스턴스의 인스턴스가 오른쪽에 배치하면 됩니다. 마치 인셉션에서 꿈속의 꿈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점점 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거라는 걸 대략적으로만 위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레이어는 조금 아래로 내려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치시키고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테이블 하나를 더 놔둬보죠. 저는 이 테이블을 사용하겠습니다. 테이블을 찾기 위해서 이 오브젝트 창에서 S를 눌러서 바로 이동시키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인스턴스 버튼을 클릭해서 렌더 인스턴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컨트롤 X로 잘라내고요. 여기 데코용 안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데코로 찾아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오브젝트도 역시 카메라 안쪽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이 오브젝트 역시 스케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려면 이 오브젝트 모드로 6번을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바꾸시고요. 그다음 T를 눌러서 스케일을 줄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는 캐릭터 옆쪽에 놔두도록 하죠. 지금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키워볼게요. 이 정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불러온 이 인스턴스들을 실제 조금 대략적인 레이아웃을 배치해 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아주 재미난 기능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기능이 플레이스 툴입니다. 플레이스 툴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 플레이스 툴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커서가 조금 바뀐 거를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커서 위에 보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는데요. 일단 다른 걸 누르지 않고 이 커서를 한번 드래그해서 어딘가에 배치시키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스냅으로 오브젝트가 붙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붙는 거는 카메라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메라를 너무 돌리지 마시고 이렇게 딱 저희가 보기 좋은 위치에서 배치시키고 만약에 이 오브젝트를 돌리고 싶다 그럴 땐 여기 내비게이트 툴에 여기 보이시는 이 로테이션을 옮기시면 되고 만약에 이 오브젝트를 조금 줄이고 싶다 그럴 땐 이 위쪽에 있는 네모를 클릭해 보시면 오브젝트 사이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는 저희가 실제 맞닿은 이 지면에서 사이즈가 크기가 줄일 수 있고 로테이션도 마찬가지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엄청 훨씬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오브젝트도 클릭해서 바로 오브젝트 툴로 움직이다 보면은 이 표면에 이렇게 스냅핑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TV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배치가 되죠. 로테이션도 이렇게 무리 없이 돌려서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선반들도 하나씩 이렇게 배치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스냅핑을 하는 순간 저희가 원래는 이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동 툴로 한다면 항상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길 텐데 이 플레이스 툴을 이용해서 바로 인터랙티브하게 이 오브젝트를 배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플레이스 툴 클릭하고 이렇게 그냥 지면에 드래그 하시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스냅핑이 됩니다.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다른 오브젝트에 비해서 조금 커서 제가 이 사이즈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플레이스 툴을 누르고 시프트를 클릭하고 움직이면은 이렇게 스케일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 클릭하고 움직이면 바로 그 인스턴스를 복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플레이스 툴을 이렇게 이용해서 여기저기 한번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배치가 되죠? 자, 다른 오브젝트들도 클릭해서 바로 지면에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잘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스 툴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오브젝트들을 지면에 붙일 수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기능인데요. 그럼 이렇게 제작된 오브젝트들을 한번 레이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씬이 굉장히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레이어 정리가 항상 필요한데요. 저는 이 정도 정리가 됐을 때부터 레이어 정리를 다시 진행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완성된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앞으로 레이어 정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파일을 보면은 이 정면에 보이는 테이블 위에는 모두 주황색으로 데코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 테이블 위에 있는 오브젝트들은 이런 식으로 통일해서 레이어 처리를 할 거고요. 파란색으로 된 이 왼쪽에 있는 선반들은 모두 같은 그룹으로 널을 묶어서 정리할 겁니다. 오른쪽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인공이 컨트롤해야 되는 컨트롤 패널 역시 같은 그룹으로 묶어줄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흩뿌려진 오브젝트들도 하나의 널 그룹으로 묶어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벽으로 된 오브젝트들은 하나로 묶어서 진행할 겁니다. 이 모습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는 씬도 똑같이 레이어 정리를 하면서 아까 보여주었던 화면처럼 색깔을 보여주진 않겠지만 저희가 폴더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게 효율적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아까 데코에 그냥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는데 이번에는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 모드로 바꾸시고요. 저는 모델 모드에 선택 모드를 클릭하고 이렇게 저희가 책상 위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먼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캐릭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잠깐 하이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체크박스 표시에서 위쪽은 뷰포트에서만 지우는 거, 아래쪽은 렌더에서 지우는 건데 저는 항상 Alt를 클릭해서 한 번에 이렇게 클릭으로 안 보이도록 설정해 놓곤 합니다. 이렇게 캐릭터는 잠깐 숨기고요. 이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레이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첫 번째로 이 테이블 위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널로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테이블 위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Alt G를 눌러서 널 그룹으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밍을 테이블 언더바 3F로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을 보시면 여기 맨 밑에 층이 하나 있고 두 번째 2층, 그리고 3층, 그리고 여기가 4층인데요. 그래서 저희 3층에 있는 오브젝트들은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3플로어로 이 네이밍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층에 있는 오브젝트들도 모두 선택해서 Alt G를 눌러서 그룹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테이블 언더바 4F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중간에 있는 곳에 데코레이션이 있으면 여기는 EF가 될 거고 또 테이블 1F가 될 거라는 걸 예측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선반의 바깥에 오브젝트를 배치한 것도 한번 네이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선택하고요. 이 선택된 왼쪽의 오브젝트들을 위에 올리고 또 Alt G를 눌러서 새로운 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이곳에서는 wall 언더바 L 데코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모두 선택해서 이곳 역시 이름을 wall right and deco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오브젝트가 바깥에 있는데 이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한번 배치해 볼까요? 디자인 컴퓨터가 있으면 또 느낌이 새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오브젝트들은 플레이스 툴로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올릴 수도 있고요. 사이즈를 좀 줄여볼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오브젝트도 약간 잠시 뒤로 빼놓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플레이스 툴로 약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레이스 툴은 실제 오브젝트가 다른 오브젝트랑 겹쳤을 때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겹쳤다고 표시가 되고 겹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금 문제가 없다고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없을 때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디자인을 할 수 있죠. 지금 이 테이블 데코도 하나로 묶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이블 만든 것도 Alt G를 눌러서 새로운 널을 만들고요. 이건 역시 테이블 언더바 데코라고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테이블 3층에 이동해야 하면 되니까 이 테이블 데코 안에 있는 테이블 3층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 레이어 정리하는 법이 감이 오시나요?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해보면 저희가 만든 에셋들은 모두 이 에셋 널 안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제 편의상 제가 불러온 에셋들의 이름을 이렇게 묶어서 활용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용한 에셋들의 이름을 따서 에셋 정리를 하면
다음에 어디서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아주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 불러온 에셋들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이 데코로 옮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벽은 이 월 안에 있고요. 월을 제외한 모든 데코는 이 데코 안에다 넣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데코는 이렇게 테이블 언더바 데코라고 되어 있고요. 테이블 안에는 층별로 이렇게 오브젝트를 정리를 나중에 하였습니다. 이 정리 작업은 먼저 레이아웃을 진행하고 어느 정도 시점에 하시는 게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하나하나 하다 보면 디자인을 너무 신경 안 쓰고 정리에만 집중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이어 정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왼쪽 벽 기준으로 있는 데코들은 wall 언더바 L left 그다음 데코 그다음 wall 언더바 right and 데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따로 테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어떻게 하는지, 레이어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플레이스 툴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왼쪽에 있는 선반을 디벨롭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